정부는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지 못하게 하는 이 방향성이 명확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대출과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예요? 결정타로 이제는 26년에 세금마저 압박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자,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이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이 대책 발표 이후에 5일까지 서울에서만 485건이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목동 아파트는 하루에 1억 5천씩 오른 경우도 있었고, 또 광진구의 아파트는 무려 3억까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규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집값이 폭등했다라는 일부 기사들이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텐데요. 정부 대책 발표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갭투자에 몰려들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금매를 잡을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갭 투자가 몰린 지역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펼쳐질 정부의 추가 대책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주택자, 유주택자 각각의 포지셔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한 신문기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에서 나온 기사고요. 갭 투자 5일장, 10월 15일 대책 이후에 서울에서만 485건이 거래가 되었다, 이런 얘기고요. 각종 규제가 묶이면서 이제는 갭 투자가 전면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끼고 마지막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규제 시작 전에 마지막 수요가 지금 폭발을 한 거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럼 어디가 많이 됐냐? 상대적으로 이제 좀 소외받고 가격이 좀 저렴했던 노원구가 지금 39건으로 최다고요. 그 다음에 용산은 단 한 건, 그 다음에 강남은 2건, 서초는 무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보시면 이 신문기사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지도별로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놨죠. 제가 좋아하는 원의 크기와 이런 걸 다 넣어서 해놓은 것 같은데,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의 구별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입니다. 그래서 지난 5일 동안 거의 제가 보기에는 아수라장이었는데요. 세를 안고 있는 물건에 대한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즉 갭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죠. 복도에서 주변과 창밖 뷰만 보고 가계약금을 내고 전재계약까지 마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집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급하게 거래를 할 만큼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집 보여주고 계약서 작성하러 지금 출근했다. 그런데 반대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게 마지막일 수 있죠. 반대로 우리가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집주인인데 전세를 낀 아파트를 제가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가 마지막이에요? 요번이 지금 마지막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이미 다른 지역에 집을 사서 지금 팔아야 되는 상황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격을 1억 원까지 낮추면서 제발 좀 규제 시행 전까지 내 집을 좀 팔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리치고에서 저희가 실거래가를 가지고 만드는데, 빨간색이 많을수록 거래가 많은 곳입니다. 보시면 노원구 빨간불 들어와 있죠, 성북구 빨간불 들어와 있죠, 성동구, 강동구, 강서구, 영등포구, 요런 데가 지금 거래가 원래 많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갭 투자는 특히 이제 노원구, 요런 데로 지금 몰린 건데, 또 노원구로 몰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가 가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고가 지역 중에 하나를 제가 눌러볼게요. 강남구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이제 점 하나하나가 지금 표시된 거거든요. 빨간 선이 평균 거래 가격이거든요. 평균 거래 가격이 점점 좀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한 65 이상짜리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더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런데 노원구를 보시면 오히려 지금 평균 거래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가격대도 보시면 최고가 가격도 한 10억 정도예요. 그리고 대다수는 10억 이하의 이제 중저가 아파트 많이 몰려있고, 갭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 중에 하나가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은 건데, 그런 지역이 바로 노원구다. 그래서 원래도 거래가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갭 투자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노원구이기 때문에 노원구가 최근 5일 동안 갭 투자가 가장 많이 나오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정책을 첫 번째, 두 번째, 굉장히 센 세 번째 정책까지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 이후로는 현재 시장은 일단은 굉장히 숨을 죽이면서 향후 벌어질 이런 방향성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뭐 전월세난이 생길 거다, 뭐 다양한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확한 방향성은 뭐예요? 정부는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뜨겁게 달아
달아오지 못하게 하는 이 방향성이 명확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대출과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예요? 결정타로 이제는 26년에 세금마저 압박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난 10월 15일 부동산 정책을 분석한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책이 끝일까요? 절대 끝이 아닙니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한 정책들이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더군다나 지금 진짜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언제 끝나죠? 내년 5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이걸 집을 팔아야 될지 아니면 자녀한테 증여를 해야 될지 굉장히 지금 고민이 아주 깊을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죠. 내년 5월까지 가능한 한 양도세 중과가 되기 전에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가 올라가기 전에 정리를 하든가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 매물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시장의 매매 매물이 아마 증가할 겁니다. 팔려고 하는 다주택자분들이 증가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어떻게 했죠? 바로 매수자의 이 숨통을 탁 막아버린 겁니다. 매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갭 투자는 아예 불가능하고 투자 수요가 없으면 실수요밖에 없죠. 그런데 실수요도 대출을 어떻게 했어요? 대출을 정말 많이 줄였어요. 고가 주택뿐만이 아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중저가 주택도 비싸지 않은 주택도 대출이 정말로 조금밖에 나오지 않아요. 실수요자분들도 집을 사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주택자분들의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첫째, 가격을 싸게 해서라도 팔든가 아니면 전월세를 내놓게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완전 꽁꽁 얼어붙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떤 또 리스트가 돌아다니는 줄 아세요? 정부의 규제를 비껴난 지금 아파트 매물 리스트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선 효과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이 뜰 거다. 예, 충분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에 지금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물 리스트까지 뜨다 보니까 그래 이제는 정말 이런 데라도 내가 지금 사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 급해서 달려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정말 이런 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쫓기듯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정말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무주택자 분들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공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은 거의 전국의 대다수 지역이 공급 부족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기회가 올 때까지 그럼 내가 계속 전월세 지금 살면서 내가 기다려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당연히 좋은 금매 나오면 내 집 마련도 하셔야 되고 고평가가 아닌 지역에 필요하면 당연히 내 집 마련을 하셔야죠. 그래서 수도권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들에 대해서 언제 내 집 마련을 하면은 좋을지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거의 대다수의 전문가들이나 많은 대중분들이 지금 지방 부동산 시대는 끝났고 서울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데이터에 근거해서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들을 전망하고 있는 제가 24년부터 제가 어떤 이야기 했죠? 울산을 주목해야 된다. 울상이 지금은 울상이지만 앞으로 우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제가 제 채널을 포함을 해서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몇 번 강조를 했는데요. 9월 달에 나온 충격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울산의 주월 집값과 전세가가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을 했습니다. 울산에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24년, 25년을 계속 얘기해서 집을 사신 분들도 있지만 자, 그때는 뭡니까? 그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저평가 되었을 때 그리고 제가 또 올해는 어디가 좋아질 거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대구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거다. 지역마다 사이클이 다 달라요. 그러면 왜 이렇게 김기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2024년은 왜 울산이 좋아질 거다라고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적인 설명을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엑스퍼트 분석에서 시도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특정 시도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울산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제가 얘기를 할 때만 하더라도요, 평균 정도나 평균보다 약간 밑이었습니다. 고평가가 아닌 거예요. 일단 고평가가 아닌 상태에서 자, 울산의 공급 물량이 어때요? 많지 않죠. 평균이 6,100채 정도 되는데 계속해서 평균보다 작은 입주 물량이 24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가격이 거품이 없고
앞으로 몇 년 동안 공급이 계속 부족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일단 매매 시장이 올라가려면 전세 시장이 안정화돼야 된다.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전세 수급이 좋아야 됩니다. 23년만 하더라도 전세 수급이 100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수급이 100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전세가가 못 올라가고 매매가가 힘을 못 받죠. 그런데 24년부터는 어땠죠? 전세 수급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공급이 없죠. 가격에 거품이 없고 전세가 올라가고, 이게 다시 또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이런 일이 펼쳐질 거다라고 제가 24년부터 판단하고 울산에 내 집만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이 어디가 됐다? 바로 울산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주택자, 그럼 집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지금 집을 오히려 파는 게 좋을지 가져가는 게 좋을지. 자, 여기에서는 일단은 1주택이신 분들과 다주택이신 분들을 조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규제 지역 이외 나머지 지역들은 고평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갖고 계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필요하면은 좋은 매물이 나타나면 그때 갈아타기는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규제 지역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예요? 대출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26년부터는 아마 부동산 관련한 세금이 꽤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벌써 지금 세금 걱정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그런데 양도세 중과가 이 유예가 언제까지예요? 바로 내년 5월 말까지입니다.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줄로 아는데요. 자, 이 부분은 전문적인 세무사 분들하고 상담을 좀 하셔서 어떻게 팔지, 아니면 혹시라도 증여를 해서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이후에 주택 수를 그래도 조금은 줄이시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국토교통부 차관께서 이제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여기저기 커뮤니티를 시끌시끌하게 한 모양이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 지금 집 사려고 하니 지금 스트레스 받으니까 시장이 안정화되고 소득이 쌓이면 기회가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차관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날선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뭐냐면 돈 모이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지 않냐, 선진국에서도 지금 다 빚내서 사는데 현금으로 집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라고 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토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특히 규제 지역 안에 집을 갖고 계신 분도 고민이고, 그 지역에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도 고민이고, 저도 많은 부동산 대책들을 봤지만 이렇게 참 목줄을 이렇게 강력하게 쥔 정책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고요. 아마 이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후폭풍이 저는 상당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규제로 묶고 있는 지역들 이외에 나머지 상당수 한 80에서 많게는 90%까지의 나머지 지역들, 지금 울상이지만 앞으로 2년 뒤에 지켜보십시오. 이 지역들이 우상으로 이제 바뀝니다. 26년 말, 늦어도 27년 상반기에는 꼭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거니까 그때 꼭 좀 내 집 마련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리치고 TV는 특정 의견에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리고 지역마다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디테일하게 데이터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꾸준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